네, 손자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네 번째 지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부를 잘한다고 뛰어난 것이 아니다. 공부하는 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뛰어난 사람이다. 네, 손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네 번째 지혜는 공부를 잘한다고 뛰어난 것이 아니다. 공부한 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주 거론하는 지식과 지혜의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은 뭐죠? 지식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 알게 되잖아요. 많은 거를 알게 되는 걸 바로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을 쌓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한 것을 응용하는 것,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뭘까요? 저는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깨달음이 많아져야 내가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공부한 것이 공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 같아요. 자, 깨닫는 건 또 뭘까요?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이게 실천하는 이유는 다 뭘까요? 깨닫기 위한 거예요. 깨닫기 위해. 자,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 공부해요, 독서해요. 그러면 눈을 떠요. 눈을 뜨면 뭐가 보일까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서 막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상대방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살펴보면 나를 본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 그러니까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대각성이 뭐냐면 그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거를 니체께서는 위대한 정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위대한 정오인데 그게 대각성, 각오. 내가 큰 깨달음을 얻는 게 위대한 정오인데요. 그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깊어지고 공부를 해서 내공이 쌓여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단점을 보고 나의 문제점을 보고 그걸 고쳐 나가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군자, 성인 이런 분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깨달은 게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문제점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보고 누구를 봐요? 너를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단점을 막 보고 막 그거는 막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정작 나에게 있는 큰 문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알죠? 당신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합니다. 들보가 뭐죠? 대들보예요. 대들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큰 기둥을 받치는 큰 돌. 이게 대들보잖아요. 들보. 그런데 그 큰 거를 빼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있는 자그마한 티를 막 빼려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근데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은 20년 가까운 세월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런 사람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말실수가 많을까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긴 해도, 그런데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떤 게 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다 보면 때로는 말실수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말실수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요만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준 말실수를 이렇게 보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저에게 막 엄청나게 상처를 준 거는 전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만큼 얘기한 거 그거를 계속 문제를 삼아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소이부다 그냥 웃을 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을 만나도 웬만하면 좀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 아예 말아야겠다. 아예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을 하다 보면 조금이 원래 실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작은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와중에서 저한테는 엄청난 양의 막 그 안 좋은 얘기들을 막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예의는 아니에요. 저도 늘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도 저도 늘 그렇게 조심을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를 돌아와야 돼요. 나는 못 보고 상대방의 잘못만,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는 않는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늘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응용할 줄 알아야 뛰어난 사람이래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지혜가 됐을 때. 그런데 이 지혜는 깨달음이야, 깨달음. 깨달음은 뭐냐?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단점, 나의 문제점들을 보고 그걸 고쳐 나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독서하는 이유, 결국은 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각을 늘 갖고 상대방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